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뉴로 심볼릭 AI라는 책이고요. 심볼릭 AI와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분들이고요. 뉴로 심볼릭 기반의 전략적 의사결정 AI를 연구하는 딥스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비롯해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일론 머스크는 AI를 훈련시킬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 수집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바로 추론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를 모방한다고 했을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인간의 추론 능력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 밀추, 논할 논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생각을 밀어내는 것, 생각을 도약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이 추론 능력을 구현하려고 하면은 단순히 생각을 요약하고 평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뛰어넘어서 사고를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추론 방식을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 그 다음에 귀납, 세 번째가 귀추 혹은 가추라고 하는 앱덕션입니다. 책에서는 요사이의 LLM이나 생성형 AI 등이 모두 귀납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가 보이는 다양한 사고 양상, 가령 유추적, 설명적, 연역적 추론처럼 보이는 표현 역시 대부분은 훈련 데이터에서 추출된 반복된 패턴의 조합이며 궁극적으로는 귀납적 범주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공지능이 반복적이고 운영적인 의사결정에 강점을 보이는 이유이지만 동시에 전략적 판단에서 필요한 좋은 대전제를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계를 노출한다. 특히 저자들은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AI의 한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는 뻗어나가는 사고가 필요한데 여기서 귀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귀납에만 의존하면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만 함몰되면서 새로운 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또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를 설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귀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AI의 성공 사례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적 측면에서 즉 반복적인 분야에서 AI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면 원리상 귀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는 지금의 데이터를 뛰어넘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에 있어서 귀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 연구팀이 2025년에 발표한 논문 Reasoning Models Don't Always Say What They Think 에서는 자신의 최신 AI 모델들조차 실제 자신의 내부 사고 과정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연구에 따르면 AI가 특정 힌트나 외부 입력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즉 자신의 추론에 근거를 못 댄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강화학습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수록 모델이 자신이 사용하는 부정확한 정보나 잘못된 근거를 숨기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추론에 근거를 못 댄다면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AI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의사결정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타당한가 이것을 제대로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귀납 방식 말고 연역의 방식을 다시 도입하면 어떨까요? 연역적 방식은 주입하는 지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귀납적 지식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드는 예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불법 유턴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운전 습관을 귀납적으로 배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배울수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연역적으로 교통 규칙에 관한 지식들을 넣을 수 있다면 귀납적 지식에 기반한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낼 텐데요. 정확하지 않은 귀납 지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뻗어나가봤자 사상 누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면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뻗어나가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잘 그리고 충분하게 입력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죠. 한편으로는 우선적으로 이 귀납식으로 확보한 관찰 데이터들을 논리 지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제들로 삼고 연역적 방식으로 엮어가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납적으로 얻은 지식들을 기호화하고 논리적으로 엮는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론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식이라면 전략적 판단 과정에서 AI를 파트너로 삼아 대화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AI의 결론을 사람들끼리 토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장의 근거들이 제시가 되었으니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여기서 연역의 방식만 남겨둔다면 내용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력으로는 모든 지식과 규칙을 컴퓨터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의 풍부함은 귀납적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하여간에 이 뉴로 심볼릭의 핵심은 귀납적 지식을 활용하든 아니면 지식을 주입시키던 지식들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게 되고 또한 그 구조 혹은 원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으로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방식을 학습하는 뉴럴 네트워크와 연역적으로 기호와 규칙 입력에 기반하는 심볼릭 AI를 결합한 뉴로 심볼릭 AI의 개념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뉴로 심볼릭 AI의 한 가지 버전을 생각을 해보자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거기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규칙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에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규칙들을 입력을 해서 그것과 조합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가미해서 규칙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규칙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으로 사례들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기존의 규칙 기반 추론이 통하지 않을 때 그 사례들을 다시 관찰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그래서 다시 패턴을 분석하고 규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인간의 경험을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규칙 기반 심볼릭 AI를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공 왼쪽에 있는 물체가 뭐냐는 질문을 AI에게 던지면 여기서 이 사물들을 구분하고 사물들의 속성을 분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공 왼쪽에 있는 물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볼릭 AI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파란 공을 먼저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 왼쪽에 있는 물체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해당 물체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질문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으니 이제 여기에 맞춰서 뉴럴 네트워크가 분석한 결과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산출하는 것이 뉴로 심볼릭 AI의 한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책에서 들고 있는 좀 더 실질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로 심볼릭 AI가 적용된 자동 규칙 업데이트 시스템은 대출 신청자의 과거 금융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여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규칙을 심볼릭 형태로 자동으로 도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소득 증가율이 15% 이상이면서 부채 상환율이 30% 이하인 경우 신용점수가 750만 넘더라도 추가 심사 없이 대출을 승인해도 된다는 식이다.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은 다양한 장애물 데이터를 학습하여 장애물을 쉽게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다. 그런 다음 로봇이 터득한 효율적인 움직임을 다시 명확한 규칙으로 바꿔서 저장한다. 예컨대 이런 모양의 장애물이 이 거리 안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움직여라 같은 규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들이 만들어지면 다시 이 규칙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간들이 심사숙고하고 그 규칙을 토대로 또 다른 데이터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은행권에서 고액 거래가 많은 날에 AI는 이를 이상 거래가 많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미리 급여일에 대한 정보를 규칙으로 준다면 이
거래들을 정상 거래들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패턴 분석은 뉴럴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규칙을 주입하는 것은 심볼릭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 기반으로만 운행하면 교통규칙을 어기는 일이 다수 발생을 할 테니 규칙을 미리 넣어주는 것도 같은 방식일 테고요. 그 다음에 체인 오브 소트는 다단계 추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방식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필 3개가 600원이라면 연필 2개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먼저 600원을 3으로 나눠서 연필 1개당 200원이라는 결과값을 먼저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원에다가 연필 2개를 곱해서 400원이라는 답을 두 번째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사이 인공지능들이 이 기법으로 일종의 연역 추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A로 시작해서 B, C를 거쳐서 D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훌륭하게 수행된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는데, 이 AI가 실제로는 B, C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D의 결론을 제시해 놓고선 B, C를 마치 거친 것처럼 포장을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체계적 논리적 사고를 흉내만 내는 이런 AI 말고 진짜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볼릭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추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추론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재료, 즉 지식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자들은 지식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 지식, 경험 지식, 정보 지식입니다. AI가 현재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정보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경험 지식입니다. 인간이 현장에서 얻은 지식들, 은연중에 몸에 쌓인 지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식들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학습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 지식은 연역 추론, 경험 지식은 가추와 유추, 정보 지식은 귀납 추론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인간이 이런 추론 방식들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추론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되는 지식들도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T 강국 대한민국은 정보 지식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경험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기도 한데 이 장인들의 경험 지식들, 노하우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지식들이 전수되지 않고 그분들이 은퇴함으로써 이 지식들이 사라진다? 이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 지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 지식들을 논리 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기록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분석되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 지식화이다. 논리 지식이란 단순히 원칙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반복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된 지식이다. 이 조건일 때는 이런 판단이 옳다.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면 이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고의 프레임, 판단의 알고리즘, 결정의 전제 조건을 뜻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서 머신러닝 기술만으로는 품질 개선이 어려운 문제를 베테랑 공정 엔지니어의 경험적 판단을 수식화하여 AI에 적용함으로써 해결한 바 있다. LG화학은 배터리 불량 원인 분석에 있어서 단순한 데이터 분석보다 생산팀의 관찰 결과와 문제 해결 루틴을 반영해 AI 모델을 보완함으로써 오탐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그래서 이 경험적 판단의 수학화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경험 지식을 논리 지식으로 전환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저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례 기반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처음에 주어지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쌓이는 사례들의 공통적인 구조, 판단 조건, 핵심 변수들을 뽑아내서 논리 지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과거의 구체적 사례들이라는 경험 지식으로 시작을 해서 또 그 지식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것들을 모아서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시킨 것들을 기호화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경험들, 사례들, 대화들을 GPT 같은 생성형 AI의 힘으로 형식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처럼 사례 기반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단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사례 회의를 열어서 장인들, 시니어들의 경험들을 펼쳐놓고 이 생성형 AI가 그것들을 형식지로 전환해서 DB에 넣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SK CNC의 AI 명장 프로젝트, 그 다음에 쉘의 시추 AI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런 프로젝트들 뉴스에서 기사에서 봤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잘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젝트들이었구나 잘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서도 이 AI의 근원적인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와 심볼릭 AI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물론 깊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컨셉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AI 쪽 연구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책의 눈높이가 대중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체라서 AI 관련 종사자들이 아니더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